소니 헤드폰의 무게는 254g, 에어팟 프로의 무게는 45g입니다. 케이스까지 포함한다면 부피 차이가 압도적이죠. 이 두 기기를 모두 사용해봤을 때 가장 크게 체감되는 차이점은 에어팟 프로는 정말 작고 가벼운데 소니 헤드폰은 정말 크고 거추장스럽다는 것입니다. 이런 압도적인 크기 차이 때문에 휴대성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에어팟은 언제든지 부담 없이 챙길 수 있지만 소니 헤드폰을 챙기려면 정말 큰 결심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잠깐 짚고 넘어가고 싶은 의외의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요. 에어팟 같은 경우에는 여행을 가던 아니면 잠깐 산책을 가던 가방이 없으면 무조건 주머니에 케이스를 소지하고 다녀야 된다는 점이 있는데요. 하지만 헤드폰 같은 경우에는 멀리 여행을 가는 게 아니라 잠깐 산책을 나가는 정도라면 이렇게 목에 걸고 다닐 수 있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만약 저처럼 주머니에 뭔가를 넣고 다니는 걸 극도로 싫어하는 분들이 계신다면 이 점 참고하시면 선택할 때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헤드폰이 훨씬 거추장스럽다는 점에는 변함이 없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사용했을 때 가장 불편했던 점을 몇 개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마스크랑 쓸 때 정말 불편합니다. 에어팟은 마스크와 같이 착용할 때 쓰고 벗는 순서가 차이가 없지만 만약에 헤드폰을 쓰고 있다면 헤드폰을 먼저 벗어주고 마스크를 이후에 벗을 수가 있습니다. 다시 쓸 때도 마찬가지로 마스크를 먼저 쓰고 헤드폰을 써야 합니다. 버스 같은 곳에서 창에 머리를 기대기도 되게 불편하고요. 게다가 여름에는 몸에 닿는 부분들의 재질이 가죽으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땀이 나고 답답할 수도 있습니다. 머리가 길거나 마스크를 자주 쓰거나 안경이나 선글라스를 쓰시는 분들, 그리고 목이 두꺼우신 분들은 겨울이면 몰라도 여름이라면 소니 헤드폰을 사용할 때 정말 답답함을 참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헤드폰 형태의 제품들은 크기뿐만 아니라 에어팟과 같은 충전식 유닛이 아닌 일체형으로 된 제품이라는 점에서 생기는 차이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에어팟처럼 두 단계에 걸쳐서 충전을 할 필요가 없고 분실 위험이 적다는 장점이 있는 대신 일체형이라 한 손에 물건을 든 상태로 착용하기는 어렵고 소리를 한쪽만 듣거나 누군가와 나눠서 듣기는 어렵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네, 그럼 내용을 전부 통틀어서 저는 크기라는 항목에 있어서는 에어팟 프로에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다음은 조작법입니다. 촬영을 까먹어가지고 에어팟은 굉장히 간단한 조작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줄기 부분을 손가락으로 꾹 눌러서 신호를 입력할 수 있는데요. 왼쪽이나 오른쪽 상관없이 한 번 눌러서 재생 혹은 정지, 두 번 눌러서 다음 곡, 세 번 눌러서 이전 곡, 그리고 꾹 눌러서 시리를 부르거나 노이즈 캔슬링을 끄고 켤 수 있습니다. 다만 다들 알고 계시듯이 에어팟에는 볼륨 조절을 할 수 있는 기능은 없습니다. 이에 반해 소니 헤드폰의 입력 방식은 에어팟과 다르게 오른쪽만 작동 가능한 터치패드와 작은 버튼 두 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입력 방식이 조금 더 복잡한 대신 훨씬 더 다양한 입력을 조작할 수 있습니다. 에어팟에는 없는 볼륨 조절을 위아래 스와이프로, 그리고 이전 곡, 다음 곡은 좌우 스와이프로 가능합니다. 그리고 터치패드를 두 번 탭해서 재생, 정지, 그리고 터치패드를 꾹 눌러서 시리를 호출할 수 있습니다. 전원 버튼을 꾹 눌러서 제품을 끄고 켤 수 있고 제품이 켜진 상태에서는 전원 버튼을 한 번만 누르면 배터리 상태를 알려줍니다. 노이즈 캔슬링 버튼은 한 번만 눌러서 끄고 켤 수 있고 꾹 눌러서 주변 소리에 최적화하는 기능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저는 조작 부분에서도 소니 헤드폰보다는 에어팟에게 점수를 주고 싶은데 그 이유는 소니 헤드폰의 조작은 딜레이도 심하고 오작동도 자주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터치패드를 스와이프할 때 인식하는 각도가 굉장히 미묘하다든지 또 터치패드를 꾹 눌러도 시리가 반응하지 않거나 한참 뒤에야 반응을 한다든지 여기 있는 버튼을 사용하는 동작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제스처들은 한 번 이상 시도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양손으로 조작이 가능한 에어팟과 달리 오른쪽에 있는 터치패드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오른손이 사용 중이라면 조작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려워집니다. 네, 그리고 덧붙여서 에어팟은 현재 상태를 깔끔하지만 직관적인 사운드 이펙트로 안내하는 데에 비해서 소니 헤드폰은 제품을 끄고 켤 때 그리고 연결하는 장치가 바뀔 때마다 아주 긴 안내 멘트가 매번 나와서 조금 답답합니다. Power on. Bluetooth connected. Battery about. Bluetooth disconnected. Power off. 네, 다음은 두 제품의 성능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음질에 있어서는 변태각기로 유명한 소니와 애플에서 만든 제품들답게 두 제품 모두 뛰어난 음질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에어팟이 아무리 날고 긴다고 하더라도 헤드폰이 줄 수 있는 공간감과 1대1로 맞붙기에는 에어팟한테 조금 미안할 정도로 체급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노이즈 캔슬링의 퀄리티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어팟 프로의 노이즈 캔슬링은 좋긴 좋은데 조금 오래 사용하면 멀미가 난다던가 아니면 좀 귀가 아파서 잘 사용을 하지 않게 됐었거든요. 그에 비해서 소니 헤드폰의 노이즈 캔슬링은 정말 음향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분들이 들어도 한 수 위라는 게 느껴질 정도로 자연스럽고 깔끔합니다. 대중교통 안에서는 거의 웬만하면 켜놓는 편이고요. 그래서 만약에 제품의 편의성보다 음질과 노이즈 캔슬링의 성능이 결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면 고민도 하지 말고 소니 헤드폰을 바로 결제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헤드폰은 이렇게 사용 중일 때 어딘가에 부딪히거나 아니면 달릴 때 이 스피커 안에서 득득거리는 울림이 조금 있는 편이고요. 그리고 대중교통같이 시끄러운 곳이면 괜찮겠지만 도서관같이 조용한 곳에서 사용하기에는 약간 눈치 보일 정도의 소리가 새는 현상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한 가지 짚고 넘어가고 싶은 점이 있는데요. 노이즈 캔슬링 제품을 한 번이라도 사용해 보신 분들이 있다면 노이즈 캔슬링 성능만큼이나 실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게 이 주변 소리 듣기 모드의 성능이라는 것을 알고 계실 거예요. 소니 헤드폰과 비교했을 때 주변 소리 듣기 모드는 에어팟 프로가 훨씬 더 자연스럽습니다. 에어팟 프로는 제품을 착용하고 있다는 걸 까먹을 정도로 자연스럽고 투명한 주변 소리 듣기 모드를 제공하기 때문에 외출을 하거나 한 상황에서도 야외에서 착용 상태를 유지하는 게 부담스럽지가 않은 편인데요. 이거랑 비교했을 때 소니 헤드폰의 주변 소리 듣기 모드는 진짜 먹먹하고 바깥 소리가 들린다 싶은 정도의 수준이기 때문에 에어팟 프로처럼 야외에서 장시간 사용하기에는 조금 불편하고 위험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변 소리를 인식하는 마이크가 이렇게 위쪽을 향해 있기 때문에 버스 같은 곳에서 에어컨이 켜져 있는데 위쪽에서 소리가 나오고 있다면 마이크를 통해서 바람 소리가 나기도 합니다. 다음은 배터리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분야에 있어서는 논란의 여지 없이 소니에게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물론 에어팟 프로의 배터리도 분명 나쁜 편은 아니지만 소니 헤드폰의 배터리는 정말 며칠을 까먹고 지내도 될 정도로 배터리 시간이 오래 갑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번거롭게 2단계에 거쳐서 충전을 할 필요도 없고 에어팟처럼 출근길에 열었는데 접촉 불량으로 충전에 실패하는 대참사가 일어날 일도 없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상식적인 회사들의 제품들이 그러하듯이 USB-C 타입의 충전기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충전기를 구매할 필요도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충전에 있어서 에어팟 프로가 앞서는 점을 굳이 얘기하자면 무선 충전 정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연결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결에 있어서는 두 제품 모두 각자의 방식대로 하자가 있습니다. 일단 에어팟 프로 같은 경우에는 한쪽 유닛이 가끔 인식이 되지 않거나 좌우 유닛의 싱크가 어긋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같은 애플 제품들이랑 사용할 때는 연결이 정말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지만 안드로이드랑은 호환성이 정말 쓰레기에 가깝기 때문에 에어팟 프로를 착용하고 유튜브 영상을 재생하거나 정지할 때좀 거슬릴 정도의 딜레이가 생긴다거나 혹시나 갤럭시 핸드폰과 사용할 일이 생기기라도 하면 그냥 거의 반쪽짜리 기계가 되어버린다는 단점이 존재합니다. 소니 헤드폰과 같은 경우에는 안드로이드와 호환성은 전혀 문제가 없고 그리고 동봉된 케이블을 통해서 유선 연결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폰과 사용하는 도중에 페이스타임이나 전화를 받으면 가끔 연결이 끊겨버리는 문제가 가끔 발생하기도 합니다. 연결 분야에 있어서는 무승부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가 기능입니다. 소니 헤드폰은 스마트폰에 자체 앱을 다운받으시면 다양한 부가 기능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인상적인 걸로는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동그라미, 세모, X로 점수를 매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2개 이상의 제품의 연결을 유지하는 멀티 포인트 기능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기능이 노트북에서 작업을 하다가 스마트폰에 전화가 오면 연결이 자연스럽게 스마트폰으로 이동을 해서 아주 만족스럽게 사용을 했습니다. 동그라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렇게 터치패드에 손바닥을 대고 있는 동안 음량이 줄어들고 주변 소리 듣기 모드가 활성화되는 퀵 어텐션 모드입니다. 저는 이 기능을 처음 봤을 때 이렇게 자세 자체가 너무 비밀 요원 같아가지고 좀 기믹스럽고 오글거리게 느껴졌었는데 약간의 민망함만 감수한다면 노래나 팟캐스트를 감상하다가 누군가랑 잠깐 이렇게 대화해야 되는 상황에서 편리한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습니다. 세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마이크로 제가 말하는 음성을 인식해서 대화를 시작을 할 때 재생을 멈추는 스피크 투 챗 기능입니다. 이건 저처럼 흥이 많은 분들이 아니더라도 노래를 조금이라도 따라 부르시는 분들은 그냥 바로 들어가서 꺼버리게 될 것 같아요. 조금만 흥얼거려도 노래가 멈춥니다. 요거는 저는 X였습니다. 물론 에어팟도 소니 못지않게 다양한 편의 기능들을 제공합니다. 특히 애플 제품을 많이 사용한다면 예를 들어서 애플 유저끼리 음악을 같이 들을 수 있는 오디오 공유 기능이 있고요. 애플 제품끼리는 자연스럽게 에어팟의 연결이 이동하는 연동성 기능이 있습니다. 또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 같은 컨텐츠를 감상할 때 머리의 방향을 인식해서 소리에 입체감을 주는 공간 음향 기능이 있습니다. 저는 이거 3개는 셋 다 종종 쓰지만 없어도 크게 문제는 되지 않는 기능들이라 그냥 셋 다 세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처음에 이 두 제품을 봤을 때 출시 일자랑 가격대도 비슷하고 사용하는 시나리오도 비슷한 것 같아서 라이벌 제품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영상을 만들고 나니까 각 제품이 특화되어 있는 장점이 조금 뚜렷하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실질적인 스펙보다는 사용자 경험에 조금 더 민감하시고 일상적인 용도로 주로 사용하실 분들은 에어팟 프로를 구매하시면 되겠고요. 사용자 편의성보다는 제품의 성능과 스펙이 조금 더 우선시되고 노이즈 캔슬링이라는 핵심 기능을 중심으로 제품을 찾으시는 분들에게는 소니 WH-1000X Mark IV를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만든 영상 중에 아마 제일 긴 영상이 아니었나 싶은데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저는 다음 주에 또 새로운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런 헤드폰 형태의 제품들은 에어팟 같은 충전식 유닛 그리고 이런 헤드팟 그리고 이런 헤드폰 형태의 제품